카스트라토 존재 알려준 추억의 음악 영화 파리넬리. 선전 문귀 남성을 상실한 오페라 가수가 펼쳐놓은 비극적 아름다움의 소리 예술.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는 숨겨져 있던 비화를 접해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점이다. 1980년대 흥행가를 석권했던 아마데우스 1985에서는 일부에서는 역사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모차르트가 다소 오만하고 여성 편력자였다는 사실과 부친에 대한 묘한 강박증을 갖고 있었다는 것, 콜레라의 창궐로 인해 공동묘지에 시신이 방치됐다는 전개 등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1995년 상반기에 공개돼 신선한 흥미를 유발시켜준 파리넬리도 중세 사회의 화려함 속에 묻혀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회의 권위가 정치가로서 절대적 권력을 누렸던 군주의 위세까지도 별 볼 일 없게 만들었던 17세기 유럽 사회.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와 위치는 철저히 무시돼 그들이 남성들과 함께 자리를 하거나 대화 상대로 나선다는 것은 금기시됐다. 이런 상황으로 귀족 사회나 문학과 음악 세계를 이끌던 예술가들은 공공연히 동성애를 즐겼다. 이런 전통은 고대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동성애자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풍토에서 교회가 주축이 돼 진행을 했던 음악 행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담당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등장시킨 것이 카스트라토이다. 이태리어로 남성 구실을 잃은 남자, 즉 거세된 남자를 뜻하는 이 말은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1993에서 소리꾼을 만들기 위해 약을 먹여 자신의 어린 딸의 눈을 장님으로 만든 것처럼 비극적 환경 속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소리를 강요당했던 존재들이었다. 6세부터 12세까지 소년들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 뒤 남성 구실을 못하게 만들면 이들은 소프라노나 콘트락토 등 여성만이 낼 수 있는 최저 음역까지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귀족들을 위한 뮤지컬 무대에 나서 한국 출신의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에게 내려졌던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칭송을 들었던 것이다. 카스트라토는 돈에 눈이 어두운 부모에 의해 자신의 성적인 구실을 영원히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명예를 위해 스스로 이러한 굴레를 쓰는 등 각양의 사연을 갖고 있었다. 고아들도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음악사로 보면 1565년 중세 스페인의 시스티노 합창단에서 카스트라토가 처음 등장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마르티노, 스파토로토 등이 최초의 카스트라토로 유명세를 떨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들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뒤부터 카스트라토는 교회 성가대를 이끄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다. 핸델의 줄리어스와 리날도,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등의 오페라에서는 영웅적 남성 역의 고음의 목소리를 최대한 과시해 여성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냈다. 전성기를 구가했던 18세기에는 무려 5천여 명에 달하는 카스트라토가 음악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존재가 두드러지면서 의외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엄격한 선발에서 탈락이 된 카스트라토 지망생들은 남성 구실을 상실했다는 굴레로 인해 청소년 시절부터 암울한 삶을 강요당했다. 반면 무대에 설 때마다 여성 관객들의 애간장을 태운 프로 카스트라토들은 정상인들보다도 더욱 변태적인 성의 탐닉에 빠져 도덕적인 타락을 주도해 교회로부터 추방당하는 후유증을 남기기도 했다. 19세기 초반에 들어서 이 제도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프랑스 음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성의 상실을 강요해 특정 소리를 강요하는 것은 인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을 가하기 시작해 폭넓게 공감을 얻었다. 스페인의 시스티노 합창단에서 활약했던 알렉산드로 모레스키가 1903년 카스트라토의 더욱 완숙한 음성을 담은 레코드 작업을 하던 중 로마의 교황 피우스 10세로부터 이 제도의 폐지가 공식 선언돼 근 200년간에 펼쳐졌던 카스트라토의 공과는 음악 교과서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립싱크로 3옥타브의 영역을 들려준 스테파노 디오니시의 파리넬리는 17세기부터 18세기 활약했던 세네시노 18세, 비토리 등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카를로 브로스키의 명 파리넬리라는 실존 인물의 음악 역정을 그린 오페라이다. 오프닝 장면. 성가대 소속으로 수천 명의 군중을 상대로 청명한 목소리를 과시하고 있는 카를로 스테파노 디오니시. 그는 자신의 천부적인 목소리를 마음껏 드러내며 기량을 과시하고 있고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음악 애호가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이러한 흥분된 순간에 교회 마루탑에서 벌거벗은 남자가 나타나 카를로, 더 이상 노래를 하지마. 계속한다면 나처럼 죽음 외에는 남는 것이 없을 거야라는 외침이 들려왔고, 손을 쓸 틈도 없이 그는 자신의 국부를 손으로 가린 뒤 투신 자살한다. 돌발적 사건을 회상하면서 파리넬리는 이 사나이의 당부를 거역하고 카스트라토의 길을 걸으면서 겪게 되는 질곡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작곡가인 형 리카르도 엔리코 로 베르소는 미성을 가진 동생을 이용해 음악적 출세를 하려는 욕심으로 어린 시절 열병을 앓고 있던 카를로를 은밀히 거세시킨 뒤 자신의 작품을 청중들에게 부르게 한다. 부르는 노래곡 수가 늘어갈수록 명성은 치솟는다. 하지만 그는 형의 작품에는 감동이 없고 기교만 있을 뿐이야 라고 번뇌한다. 이러한 때 핸델의 아리아 카라 스포자 등은 그의 잠재된 능력을 불태워줄 작품으로 선택된다. 마침내 이전까지 재주만을 강조했던 파리넬리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주는데 이들 곡이 절대적으로 공헌한다. 이제 명성과 존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된다. 그는 핸델과의 교분을 가지면서 형의 탐욕에 의해 자신이 거세를 당했다는 것, 자신의 목소리에 매료당했던 여인들이 모두 형의 성적인 놀이개가 된 깊은 비밀까지도 알게 된다. 형의 고해성사를 듣고 이를 확인한 그는 그의 곁을 떠난다. 하지만 3년 만에 형의 속죄의 뜻이 담겨진 작품을 받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알렉산드라 엘자, 질베스타인과 3인이 상식을 벗어난 잠자리를 가진 뒤 형은 전쟁터로 떠난다. 핸델은 흡사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듯한 전율감과 생동감을 주고 있다고 파리넬리의 음악적 성량을 칭송해 주었다. 파리넬리는 바로크 시대에 펼쳐졌던 휘황찬란한 음악 풍토를 부추겨주기 위해 남성 구실까지도 제물로 바쳐야 했던 한 음악가의 인간적 고통을 객석의 환호를 곁들여 세세히 묘사해 깊은 여운을 남겨주었다.